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융은 우리 안의 두려움, 불안, 욕망과 같은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은 감정 폭발, 자기 파괴적 행동, 내적 갈등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융의 조언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수용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어둠을 인식하고 맞설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 속으로 통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가지게 하고 더 균형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과거 장벽이었던 것을 힘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융은 우리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외부의 산만함에 휩쓸리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패턴을 따르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인식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조언은 내면을 탐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탐구할 때 동기, 패턴,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일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더 의식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길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이 조언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깊이 나아갑니다. 융에게 목표와 목적에 대한 명확성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와 연결될 때만 나타납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살아가며 외부의 기대에 따르는 경향을 경고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들을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를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소통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 융은 고독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독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조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자신의 본질을 공유할 용기를 가져야 하며 이해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융은 단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융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 감정, 경험에 저항할수록 그것에 더 큰 힘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저항은 긴장을 낳고 그 긴장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조언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는 대신 융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것을 권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힘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할 때 가능하다. 진정한 변화는 어려움이나 삶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그림자를 마주할 때 일어납니다. 이 조언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숨겨진 어둠을 탐구하라는 도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집니다. 융에게 있어 빛은 우리의 어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심리적으로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라지지 않은 삶이다. 융은 한 세대에 이루지 못한 기대가 다음 세대에게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꿈과 두려움을 투사하며
불만족과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은 자신의 삶을 진실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말이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외부의 산만함을 찾아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일, 중독, 타인의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 등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융은 산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성장과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과의 만남이 당신 여정의 중심에 있다. 융은 자기 인식을 우리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삶은 도전과 방해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며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외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깊은 본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융은 관계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 안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거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 조언은 관계를 자기 인식의 거울이자 도구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 우정, 혹은 갈등을 통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과 배움에 열려있는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 융은 변화의 첫걸음이 수용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삶의 특정 부분을 바꾸기 위해 애쓰지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저항을 만들어내고 진전을 방해합니다. 이 조언은 수용이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도전 또는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은 당신이 회피하는 것 속에 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찾고자 하는 것이 종종 회피하고 있는 영역에 숨겨져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고통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일부를 직면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로 인해 충만함과 기쁨을 찾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용기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해온 삶의 영역을 돌아보도록 도전합니다. 그것이 탐구되지 않은 재능이든 소홀히 한 관계이든 버려진 꿈이든 이러한 영역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우울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 같다. 그녀가 찾아오면 쫓아내지 말고 앉아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 조언은 감정적 어려움을 다루는 융의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그는 우울과 같은 감정들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전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우리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언은 감정적 고통을 자기 성찰과 배움의 기회로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당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사는 것이다. 융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각자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목적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정, 재능, 그리고 우리를 깊이 움직이는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 조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라고 도전합니다. 목적을 찾고 그것을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융은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자동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그것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조언은 자기 인식이 자유로 가는 열쇠임을 가르쳐 줍니다. 숨겨진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던 패턴을 깨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특징들이 종종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투사는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하기를 피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조언은 우리의 불편함을 자기 인식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질문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강력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더 큰 수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익히더라도 한 인간의 영혼을 만날 때는 그저 또 다른 영혼이 되어라. 융에게 진정한 인간의 연결은 기술적 지식이나 지적 능력이 아니라 공감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언은 자기 인식과 자비가 함께 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은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꿈은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메시지이다. 융은 꿈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꿈은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 욕망, 내면의 도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조언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여정을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꿈의 의미를 성찰할 때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들이 드러나고 우리와 소통하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지 않은 삶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융은 우리가 욕망과 잠재력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따라다니는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삶, 피했던 도전, 시도하지 않은 위험들은 감당해야 할 감정적 무게가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언은 우리에게 온전히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무시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억누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용기를 가지라고 초대합니다.